오늘은 저희 주제 보고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은 저희 메타 그거의 DB 업종 성과 개선시키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사실 이 DB 단가 하락, 진성 DB 증대 어떤 광고주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꿈 같은 말씀일 수도 있지만 저희처럼 DB 전문 마케터에게는 많이 해봤던 좀 결과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개인적인 꿀팁이나 경험도 좀 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처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DB 업종이 무엇인지, DB 단가란 무엇인지, 그리고 진성 DB란 무엇인지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물론 네. 마케팅학교 영상을 요즘에 좀 많이 봐주시고 계셔서 저희 영상을 조금 봐주셨다면 DB 업종에 대해서 어떤 업종을 말하는지 금방 아실 수도 있는데요.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광고를 진행하는 모든 업종, 즉 산업이 엄청 다양한데 그중에서 DB 업종은 뭔가 제품을 구매하거나 하는 업종이 아니라 방문, 아니면 문의, 예약 등등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업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사실 이커머스 업종과 정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뭔가 구매해서 택배로 배송이 오는 업종이 아니라 실제로 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문의를 남긴다든지 아니면 견적을 받는다든지 등등의 전환값을 목표로 하는 업종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업종이 약간 예시를 좀 드리면은 저희가 흔히 보는 병원 저희가 클릭해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방문을 하는 거잖아요. 네. 병원 또는 금융, 뭐 투자, 비트코인 이런 애들이 클릭해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좀 상담을 하거나 나의 정보를 남겨서 그쪽 쪽에 연락이 오는 걸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맞아요. 제일 많게는 뭐 업종의 카테고리를 조금 나열을 해보자면 창업 업종도 들 수 있고요. 맞아요. 예를 들어 뭐 A 브랜드 유명 뭐 굽네 치킨이라든지 굽네 치킨 창업 문의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앞서 이제 대리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바로 사실 저희가 창업을 한다고 결심을 하자마자 창업을 바로 진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A 브랜드, B 브랜드 각각 문의를 남기고 견적을 받게 됩니다. 했을 때 이제 전환 문의값을 말하고요. 또 다른 업종 뭐가 있을까요? 대출도 대출도 있고요. 있고 아까 방문이라 하셨어가지고 모델하우스, 분양 맞아요. 이런 게 있잖아요. 사실 말씀해주신 게 DB 업종 같은 게 아까 너무 탁 해주셨지만 바로 구매가 되지 않고 상담을 남기고 또 거기 회사 측에서 또 약간 영업이 좀 들어가야 되는 업종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분양을 받다 하시면 바로 구매하진 않잖아요. 너무 비싸고 정확히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양도 있고 뭐 정책자금? 요즘 정책자금 해가지고 소상공인 돈 주잖아요. 그런 것도 상담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업종을 예시로 좀 들어봤습니다. 한번 네. 적어드릴까요? 뭐 정책자금.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약간 이건 조금 번외로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이씨 업종을 생각하는 뭐 가구 업종이 있잖아요. 네. 여기도 이씨 업종이지만 세팅할 때 사실 전환 캠페인이 아니라 약간 DB 약간 저희 잠재고객 양식을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가 객단가 너무 높기도 하고 자기네 집에 핏하게 맞는 가구의 실측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의 전환 캠페인이 아니라 좀 DB를 남겨서 고객을 남기고 상담까지 하는 이렇게 업종을 넘어가기 때문에 요거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DB 단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DB 단가란 즉 이커머스에 비유해서 말하면은 뭐 전환 매출액 혹은 로아스 정도가 될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광고 비용을 사용했을 때 문의를 얼마나 받았는지, 예시로 광고 비용을 100만 원 썼을 때 저희가 견적 문의나 방문 등의 전환값이 2건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나눠서 전환당 DB 단가는 50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역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일례산을 높이면은 이건 저희 뒤에 조금 더 설명드릴 거긴 한데 만약에 소재별 일례산이 약간 5만 원이에요. 근데 하루 동안 DB가 하나도 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다 다음날 한 건이 왔어요. 데일리로 보면은 5만 원이긴 한데 이틀로 보면은 DB 건당 한 10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조금 저희가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DB 업종에서는 건당 10만 원은 너무 비싼 DB 단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소재를 변경하거나 타겟을 변경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 일례산이 너무 높아서 오히려 쌓이지 않게 되면 DB 단가 또한 올라가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성 DB 반대말이 있는데요. 바로 허수 DB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성 DB란 말 그대로
DB 문의를 남겼던 이제 유저들 중에서 잠재 고객들 중에서 실제로 저희 최근까지 예약을 하신 분들 혹은 직접 방문을 하신 분들 아니면 뭐 창업점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의 비율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허수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 가짜 개인정보, 허수 DB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장난삼아 뭐 핸드폰 번호로 문의를 남겼는데 잠재 고객 양식 캠페인에서 010-1234-56789로 한다든지 등등의 이제 허수 DB를 가짜 DB라고도 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좀 앞서서 DB 업종, DB 단가, 진성 DB에 대해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하면 DB 단가가 하락되고 진성 DB가 증대하는지에 좀 약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DB 광고주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점이 DB 단가가 낮아지면은 허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또는 진성 허수가 DB 문의량이 많아지면은 단가 또한 낮아진다. 대신 진성 DB는 없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뭐 정말 저희가 왜 허수가 많으면 DB 단가가 낮아지면은 이게 진짜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장난 DB 또는 여기저기 넣어보고 전화 받지 않는 사람들 맞아. 좀 DB를 많이 남기기 때문에 그만큼 하루에 1에서 5만인데 거기에 누군가 갑자기 가짜 DB가 5건이 생겼어요. 그러면 당연히 단가 늦어지고 허수는 많아지고 그럼 돈은 돈대로 나가지만 정작 그 연락을 남기고 방문한 사람도 없고 상담에 응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DB 단가가 낮다는 이유로 너무 좋아하실 게 아니라 그게 과연 진성 DB까지 있는지가 확인해 보시는 게 DB 업종의 가장 포인트 사항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내부에서도 이제 광고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이 정도 허수 비율과 이 정도의 진성 비율을 아마 데이터를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랬을 때 역으로 계산을 해서 우리가 진성 DB가 어느 정도 목표가 나왔을 때 CPA 값, 즉 DB 단가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를 역으로 계산하시면은 이때 우리가 그러면 목표 KPI가 물론 최종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체결이나 아니면은 뭐 방문하시던지 예약, 문의가 최종적으로 진행되어야지만 이제 내부에서 실제 체감하시는 성과라고 보여지실 수 있는데요. 사실 그런 데이터까지는 저희가 컨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소통해 주시면서 공유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사실 이번에 저번에도 그랬고 계속 DB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막 그 광고비를 약간 광고주분들께서 광고비를 조금 쓰면 관리를 안 해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DB에 더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눈에 너무 잘 보이고 아까 보인 것처럼 대표님 저희 어제 오늘 DB 10건이에요. 하락 단가도 지금 뭐 5,000원인데요? 해서 좋아하는 마케터라면 사실 그 마케터는 DB 업종을 잘한다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뭔가 나무만 보고 숲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그렇게 DB 문의가 좀 많네. DB 단가 하락됐네. 그러면은 저는 사실 아침마다 하는 루틴이 DB 광고주분들께 무조건 다 연락 남겨요. DB 문의가 이만큼 났고 단가가 이만큼 됐는데 혹시 실제는 어떤가요? 라고 드리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어제 온 DB를 오늘 알 수 있나?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제가 DB 업종 광고주분들께 꼭 말씀드리는 게 문의를 남기고 전화를 안 받으신 분들 진짜 많으세요. 진짜 많아요. 이게 허수든 진성이든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이 남기면은 빨리빨리 연락을 하셔서 그거를 이제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 쌓인 DB도 오늘 여쭤보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뭐 되게 질 되게 좋아요. 감도가 되게 좋아요. 또 안 좋네 하면은 안 좋은 대로 또 이렇게 타겟 바꾸거나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DB 업종을 하는데 좀 빨리빨리 좀 상담 응하지 못한다라고 하시면은 문의가 많고 DB 단가가 낮아도 사실상 진짜로 넘어가기는 어렵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빠른 상담가 필수. 진짜 시간 싸움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약간 뭐 뷰티나 패션이나 이런 거는 사실 고객의 니즈마다 좀 달라서 사람들이 좀 보고 하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뭐 창업, 치킨, A 할래, B 할래, 병원, 어디 갈래. 병원 같은 부분들은 좀 차별화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분양이나 정책 자금, 특히 이런 정책 자금 같은 경우는 차별화를 둘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 내려준 거기 때문에 고객들이 여기만 넣지 않고 여기저기 넣고 연락 오면 돼? 됐네? 그럼 여기서 하기 때문에 빠르게 응대하시는 걸 굉장히 우선 가장 필수라고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사실 단순하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문의를 남기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맞아요. 내부적으로 보셨을 때 이거 좀 허수가 많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마냥 허수만은 아니거든요. 이씨 마냥 이씨
이렇게 드렸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진성 DB를 올리면은 많아지면은 DB는 자동적으로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쵸. DB의 질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은 허수 자체가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은 저희가 질문을 어떤 걸 던져도 그냥 다 답을 하세요. 가짜로. 그러니까 당연히 이탈할 수가 없겠죠.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게 메타 DB 업종에서 잠재고객 양식으로 조금 가정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거 만약에 질문지를 나이, 성별, 연락처라고 하면은 DB는 진짜 많고 단가도 하락돼요. 대신 진성이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걸 막고자 예를 들어 뭐 상담 가능한 시간대, 뭐 정수장 같은 경우에서는 뭐 사업의 연 매출, 뭐 예를 들어 뭐 그런 부분 넣었다고 하면은 허수들은 쓰다가 귀찮아서 나가요. 맞아. 이탈해요. 이거 다 기해야 돼? 이런 분들은 장난 DB가 아니더라도 너무 많네 하시면 사실 상담에도 잘 응하지 않으시는 분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질문지를 많이 해서 DB 그 질을 올려요. 대신 단가 또한 살짝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DB 들어오는 건수 자체도 좀 감소할 수밖에 맞아요. 없죠. 왜냐하면 질문지가 많기 때문에 허수 DB는 그만큼 걸러낼 수 있지만 전환수 자체는 좀 감소될 수밖에 없다. 사실 당연한 결과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광고를 돌려보지 않았었던 광고주분들은 진성 DB도 많으면 좋겠고 단가도 5,000원대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데 이럴 거면 둘 중 하나를 포기하셔야 돼요. 근데 저희가 뭐 당연히 너무 포기하는 거 5,000원이 아니라 뭐 8,000원, 만원 이렇게까지는 안 될까요? 저희가 조금 해볼게요 라고 서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너무 KPI별을 뭐 진성 DB 막 100건 근데 그 DB 단가 5,000원 잃어버리면 사실상 이게 맞지가 않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이커머스도 마찬가지긴 한데 뭐 광고 비용을 월 100만 원 썼을 때 매출액이 뭐 1억이면 저희도 너무 좋죠. 사실 그게 객단가라는 이제 중간에 결제당 비용도 있고 사실 계산만 그렇게 이론적으로만 가능하지 실제 라이브를 했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어렵습니다. DB 자연스럽게 상승. 근데 이러면은 사실 그럼 너네가 지금 라이브 하는 게 DB 단가 낮추고 진성 DB 증대해주는 건 이건 말이 맞지 않아?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요게 저희가 말도 안 되는 KPI는 안 되고 당연히 진성 DB는 늘리고 DB 단가 낮추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좀 이탈하지 마시고 네,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꿀팁은 사실 질문지에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타겟팅도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면서 바꿔보는 것도 중요한데 제 경험상에는 이제 처음에는 사실 그냥 단순하게 노출량이 많아지면 클릭수가 많아지고 클릭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전환수가 증대하고 이런 식으로 패턴을 보았을 때 타겟팅 범위를 굉장히 늘렸어요. 그리고 질문지 자체도 엄청 어렵게 하지 않았고 왜 저희 그 창업업종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스크롤을 내리면은 제일 기본적인 3개가 있어요. 이름, 성함, 그리고 창업을 할 만한 곳, 지역 이렇게 3개를 나누거든요. 맞죠. 그렇게 3개를 했는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허수 DB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 창업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업종마다 그리고 이제 뭐 브랜드마다 대출 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업종의 특성이라든지 그리고 그 지역에 가능한 뭐 지역이라든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많이 필터링이 되어서 그러면은 질문지를 좀 더 많이 가져가되 조금 더 허수 DB를 포기하고 버리고 진성 DB를 좀 끌어올려 보자 라고 해서 질문지 패턴을 조금 다르게 했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이제 뭐 허수 DB나 전체적인 DB 수 자체는 감소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진성 DB까지는 확보를 해서 광고주분이 이제 덕분에 계약했다 감사하다라고 연락을 주셨던 경우가 있습니다. 꿀팁에서 뭔가 질문지 타겟 맞을까요? 네. 저도 그러니까 방금 예진 대리님께서 질문지를 말씀해 주셔서 저도 약간 연결을 해보자면은 최근에 제가 뭐 그 분양, 뭐 자금 등등 많이 했었는데 이게 초반에 저희가 뭣도 모르고 그냥 초반에는 아예 제로 베이스일 때는 타겟도 예를 들어 대출이다, 자금이 나면은 뭐 투자, 뭐 자영업 이렇게 풀었는데 너무 핏하다 보니까 오히려 장난 DB가 진짜 많아지더라고요. 맞아요. 이들이 막 010 000000 키읔 이런 식으로 약간 경쟁사나 타사에서 좀 남기는 경우가 좀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들 많이 놀라셨거든요. 광고주분들이 원래 이러냐? 그러니까
이게 DB 업종은 어쩔 수 없게 잠재력의 양식을 하기 때문에 그들도 그걸 시장의 흐름을 알아요. 그래서 이걸 남기면 허수가 될 걸 알고 돈이 나갈 걸 알기 때문에 남기고 장난을 남기고 전화도 안 받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거는 저랑 광고주분이 소통을 해서 나온 결과시지 이건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이거를 많은 분들께 말씀드리면 다들 의아하시겠어요. 네. 저는 타겟인데 저희가 분양 업종이었어요. 분양이면 뭐 아파트 이렇게 좀 피타게 잡잖아요. 뭐 주택 투자, 네. 주택 구매 이렇게 하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장난 DB가. DB는 많아. 근데 다 허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바꿔서 너무 피타에 가지 말고 취미 같은 거 좀 해두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분양업 자체가 20대가 오진 않잖아요. 그쵸. 못해도 4, 50, 60대가 오시는데 그분들이 과연 어떤 인스타를 보실까? 어떤 페이스를 보실까라고 생각하다가 그분들의 취미를 좀 넣어볼까? 해서 뭐 승마, 골프 이런 거 넣었더니만 DB 문의도 늘어나고 진성 DB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부분은 저랑 그 광고주분 케이스에 맞는 거지 사실 제가 이걸 다른 DB 했을 때는 성과가 그렇게 막 뛰어나게 막 개선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광고주분께서도 옆에 타사분에게 얘기하니까 되게 의아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다른 팀원분께 저 DB 업종에 취미 타겟 넣어요. 다들 에? 하고 사실 도전하기 쉽지는 않거든요. 그쵸, 그쵸. 왜냐면 저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타겟은 그런 게 아닌데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성과가 너무 잘 나와서 이걸 계속 끌고 가고 있어요. 괜찮다. 그래서 이거는 왜 제가 정답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사실 모든 분양 업종이 다 취미를 한다 해서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저랑 제 광고주분께서 매일매일 소통을 해서 저는 소재에 맞게끔 또 연령대도 다 했기 때문에 나온 값이고 만약에 제가 다른 분양 했을 때 취미 넣는 데서 잘 나올 것 같은 그런 방법은 없거든요. 근데 한 번쯤 도전해보는 하죠.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맞아요. 이걸 왜 권해드리지 않냐고 하면은 사실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메타나 네이버에서 저희 회사로 이제 교육을 가끔 해주러 오세요. 세미나 같은 걸 해주셨을 때 이제 저희도 어떻게 하면 성과가 더 잘 나오는지 자문을 구하면은 메타나 네이버 측에서도 사실 직접적인 관심사 타겟이 제일 효과가 좋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아파트 업종과 골프나 승마는 사실 거리감이 있는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이라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해드리진 않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초반에는 그러니까 광고주분 대표님과 저도 약간 쫄았어요. 이게 될까? 해서 어떤 소액으로 했는데 너무 잘 나와서 이거 좀 이거다. 이거다 해가지고 이걸로 가고 있고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너무 핏하게 해버리니까 정숙도를 많이 했을 경우 너무 장난 일이 많았다. 하지만 이걸 보시고 분양 업종이나 또 다른 업종 DB 업종 대표님께서 우리도 그럼 취미 넣자 해서 하면은 성과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담당 마케터 분들이 계시다면은 조금 이렇게 소통을 해서 나오는 게 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테스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소액으로 해보셨다가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으니까 거기 예산을 다시 재분배해서 가중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되었다고 봅니다. 사실 저희가 뭐 DB 단가가 너무 높아요 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게 질문지 또는 타겟을 좀 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타겟이 좁아질수록 DB 단가가 올라가니까.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타겟을 이렇게 도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타겟이 되게 많거든요. 네. 뭐 분양 같은 경우 뭐 신혼, 육아 진짜 많아요. 넣을 거 다 넣었어요. 투자 이것도 이게 안정화가 되니까 조금씩 넣었거든요. 네, 그렇죠. 초반에서 넣었을 때는 얘는 망가졌는데 우리가 좀 취미로 해서 DB 단가도 괜찮아졌고 우리도 많다 해가지고 그 핏한 애들 투자, 뭐 아파트 이런 걸 넣어서도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거 봐서는 약간 초반에 너무 그냥 사실 TV 업종 같은 경우는 정답이 없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업종마다 너무 다르고 뭐 사실 이슈도 똑같아요. 그래서 담당 마케터분과 소통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저희의 경험에 나온 전략이 꿀팁인 거지 정답은 아닌 점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으로만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좀 DB 단가 낮추고 싶고 진선 DB 하고 싶다? 그럼 저희 둘한테 연락 주시면 연락 저희가 매일매일 소통해서 개선해 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됐고 저는 또 한 가지 꿀팁으로 사실 뭔가 광고 세팅 따는 문제는 아닌데 결과적으로 뭐 잠재 고객 양식 캠페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클릭을 하면 이제 설문지로 넘어가는 네. 경우가 있지만 랜딩 페이지가 자사몰이다라고 하면 그 페이지를 실제로 한번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피드백 같이 이제 드리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경쟁사 대비해서 예를 들어 랜딩 페이지가 그냥 자사몰의 메인 페이지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바로 창업 문의를 남길 수 있는 DB가 남길 수 있는 그런 지면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차라리 그냥 당연히 창업 문의나 그런 페이지로 떨어뜨리는 게 더 광고 효과는 낮고 종종 메인 페이지로 떨어진다고 하면은 좌측이나 이제 우측에 고정 배너가 있을 거예요. 혹은 하단에 이제 고정적으로 남겨져 있는 배너가 있는데 전화번호가 계속 기재가 돼 있다든지 아니면 스크롤을 내려도 그 제가 문의를 남길 수 있는 구자가 계속 저를 따라온다든지 네. 이렇게 고정적으로 노출이 되는지도 저는 같이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페이지로 세팅. 네. 그리고 저는 약간 이것도 정답은 아니긴 한데 네. 사실 저희가 그 클릭했을 때 잠재복의 양식 문의가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저도 하다가 약간 분양 뭐 이렇게 좀 객단가 높은 애들은 설문 남기고 기다리고 싶으신 분들은 크게 없고 바로 전화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계시잖아요. 맞아요. 저는 광고 문구에다가 좀 남기는 편이거든요. 뭐 상담 문의 맞아요. 남기고 또는 저희 DB도 남겨야 되니까 DB를 쓴 다음에 마지막에 뭐 추가 문의하기를 누르면은 뭐 전화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예를 들어 DB 문의는 쌓이지 않더라도 조금 연세 높으신 분들 사실 그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이거를 맞아요. 클릭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전화 연결할 수 있는 부분도 조금 저만의 꿀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왜냐면 뭐 업종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문의나 이렇게 DB를 남기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10대, 20대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대부분 연령대가 조금 어느 정도 있으시다 보니까 뭔가 물론 카톡 상담도 좋죠. 카톡 상담도 많이 하시는데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바로 소통할 수 있는 전화번호 남기는 게 제일 효과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마케터 입장에서는 내가 세팅한 데에서 오지 않고 이렇게 뭔가 전화로 왔을 경우 데이터 어떻게 봐라고 또는 광고주 분께서 이건 광고에서 들어온 게 아니야 나한테 온 거니까 아닐 수 있겠나 하지만 자연적인 맞아요. 네, 근데 사실 DB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긴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광고주 분도 제가 이렇게 남겨드렸는데 전화로 많이 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서 광고는 저랑만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없겠구나 그쵸. 라고 하기 때문에 뭐 대시보드 안에서 문의가 찍히지 않았고 단가가 찍히지 않았다 해서 뭐 광고 성과에 크게 막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DB 업종, DB 단가 문의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연결된 게 정말 저는 그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뭐 DB 문의 잘 나와, DB 단가 잘 나와. 근데 실제로 연결된 게 없대. 그러면 사실 세팅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아니면은 내부에서 영업을 조금 못 하시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좀 서로 소통을 해서 상호 보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계속 뭔가 저희도 데일리로 이제 의견을 드리고 여쭤보는 사항 중에 하나가 지금 DB수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퀄리티는 어떠한지, 뭐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지 등등을 여쭤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분양 같은 경우 있잖아요. 저희 뭐 네. 창업은 뭐 병원, 분양 같은 부분 약간 지역이 좀 중요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 뭐 분양이라 치면은 나는 인천 사는데 충청도까지 와서 분양 모델하우스를 보라고 하면은 사실상 안 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쵸. 가까울 경우. 그럴 때만 가기 때문에 분양 같은 경우는 지역까지도 막아두시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업종마다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모델하우스나 병원이 인천이거나 서울이다 하면은 그 근방만 막아두시거나 사실 DB 남기시는 분들은 뭐 부산, 제주도 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오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뭐 가격 문의나 상담 문의가 아니라 가격 문의나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아마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 저희가 어쨌든 잠재 고객 타겟팅으로 이제 노출을 시키는 타겟팅 유저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이런 거에 관심이 있겠지 해서 저희가 먼저 보여드리는 구자잖아요. 사실 앞서서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 제가 부산에 사는데 인천에 문의를 남기는 그런 게 있다 라고 하면 그분들은 아마 직접 검색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매체 자체도 전략이 다를 것 같아요. 메타는 사실 뭔가 키워드로 통해서 유입이 되는 그런 매체는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먼저 보여지는 게 중요해서 물론 업종마다 다르긴 하지만 뭐 그렇게 위치적으로 저희가 타겟팅을 범주를 좀 더 좁혀 나가야지만 DB 업종에서 조금 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DB 업종 같은 경우 저희가 지역 타겟을 수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게 그 막아두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이게 100% 다 맞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는 인천만 했는데 부산은 안 하게 막아놨는데
부산 사람이 인천에 관심을 가진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같이 노출되거든요. 그럼 그분이 남기게 되면 사실상 그분은 남기셔도 오실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 메타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온전히 완벽하게 정확하진 않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 이 부분 세팅하실 때 어느 정도는 만약에 인천 타겟인데 부산 들어왔다 하시면은 그런 부분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이 들어오진 않아요. 막아두면은. 네. 어떻게 일치하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DB 뭐 단가나 DB 문의 같은 경우 사실 데일리로 너무 잘 보이잖아요. 네. DB 단가 너무 잘 나오다가 하루만 DB 문의가 안 들어와서 DB 단가가 데일리 5만 원 뛰었다. 맞아요. 그러면 사실 너무 심장이 뛰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땐 괜찮아요. 데일리로 봤을 땐 단가가 너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대표님 또는 세팅하시는 분께서 데일리로 보지 마시고 맞아요. 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저희가 메타 같은 경우도 머신러닝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좀 냅둬야 돼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냅둬라. 막 광고주분 대표님께서는 당연히 안 들어오니까, 문의가 안 들어오니까 저를 막 하세요. 지금 문의가 안 들어오는데 혹시 문제가 있냐니까. 지금 저희 세팅한 지 하루밖에 안 지났습니다. 저희 조금 머신러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기다려줘야 돼요. 그럼에도 안 되면은 한 4일 정도까지도 안 되면은 그때 바꿀게요. 그때 사실 일주일까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4일, 3일 됐는데도 불구하고 뒤 문의가 한 건도 없다? 그 문제가 있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조금 좀 최대 일주일까지 보고 좀 타겟 수정을 하시거나 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어제 세팅했는데 이틀 됐는데 문의나 또 단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뭐 타겟 수정하거나 바꾸면은 다시 리셋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시고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게 광고주분의 말씀을 아예 이해를 못하는 건 당연히 아니죠. 왜냐면 이제 생업이 달려있는 문제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씀 주시는 거는 저희도 너무 이해를 잘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광고를 운영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머신러닝이 깨지면은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리셋되는 개념이다 보니까 다시 활성화가 되려면 또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럼 그만큼 다시 이제 시간이 딜레이가 되고, 광고주분 입장에서는 성과를 못 보니까 저희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에요, 사실. 서로가 서로를 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저도 막 사실 DB 업종, 제가 데일리께 말씀드렸지만 DB 업종은 너무 짜릿한 부분이 데일리도 보이다 보니까 약간 내 업종은 마케터인데 마치 제가 병원, 창업, 요 분양 업종의 대표가 된 것처럼 안 들어왔어. 문의가 안 들어와. DB 단가 왜 이렇게 높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드리는 게 그냥 약간 나 너한테 관심 주고 있어가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지금 주말 동안 DB 문의 이렇게 들어왔는데 어때요? 질 어때요? 안 좋대. 그러면 너무 슬퍼요. 그러면은 제가 의견을 막 이렇게 돼요. 막 타겟은 이렇게 할까요? 소재는 이거 어떨까요? 이렇게 의견을 드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마케터와 광고주분의 조금 소통이 DB 업종은 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이렇게 저희가 조금 짧진 않지만 30분 이하 시간 동안 좀 DB 업종이나 DB 업종 설명드렸거든요. 우선은 DB 단가를 낮추고 DB 질을 올리는 방법 꿀팁으로는 우선 첫 번째로는 질문지 좀 변화를 주면 됩니다. 간소화가 아니라 조금 세분화. 그쵸. 포커스를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냥 문의수를 많이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간소화하는 맞아요. 게 질문의 뭐 전환수 자체는 높을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이제 전환율이 높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간소하게 하면은 DB 질은 떨어지고 DB 문의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질문 표현준데도 뭔가 좀 애매하다. 그럼 타겟도 같이 수정하면 되거든요. 사실 타겟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업종마다 다르고 자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다 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담당 마케터가 계신다면 담당 마케터와 소통해서 나오는 정답이 테스트하고 나오는 답이 정답인 거고, 만약에 없다라고 하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좀 소통을 해서 좀 테스트 진행해서 나올 수 있는 타겟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랜딩 페이지가 4사물인 것도 많은데 이럴 경우 사실 이탈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정보를 주려고 DB를 남기는 게 아니라 바로 문의를 남길 수 있게끔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만약 성과가 안 나온다 라고 하시면은 그냥 문의 남겨서 바로 이 설문지로 하게끔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꿀팁으로는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거를 설문을 응하시는 게 힘드실 수 있으니까 바로 전화할 수 있도록 뭐 광고 문구나 이런 부분에 대표 번호를 좀 넣어두시면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다음으로는 네. 위치가 중요한 DB 업종, 뭐 병원, 뭐 분야 이런 부분들은 위치를 조금 타겟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100% 일치는 아니고 막을 수는 있습니다. 필터링은 가능하다. 아, 필터링 좋은 방법.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머신러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 7일 동안은 조금 기간을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저희가 실제로 내부에서 운영하면서 얻었던 꿀팁이나 뭐 경험, 어떻게 성과를 좀 개선했는지, 진성 DB를 어떻게 확대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더 딥한 내용이나 우리 업종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한테 설명 주시고 예상 같은 것도 같이 공유를 주시면은 저희가 오늘 좀 러프하게 말씀드렸던 걸 핏하게 다시 저희가 1대1 컨설팅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DB 단가 하락하고 지성 DB 증대시켜 주신 광고주분들은 저희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언제든 자사 맞춰서 타겟도 골라드리고 소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